네, 오늘은 그래블 자전거 좀 타려고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좀 건조하고 더워서요. 이거 로드도 물론 좋은데 오프로드 타는데도 굉장히 최적화된 곳이죠. 이 날씨가 너무 좋아. 비가 오고 그 다음 날 또 탈 수 있을 정도로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뭐 진흙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또 비 온 후에 나가 보니까 땅이 또 막 먼지가 날려서 막 앞 사람이 가면 먼지가 막 날려갖고 좀 숨쉬기가 좀 곤란한 것도 없어지고 촉촉하니 풀 냄새도 나고 냄새도 좋고 좋았어요. 뭐 자전거를 보통 입문하겠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를 많이 추천들 하시는데 글쎄 여러분들은 하이브리드 샀다가 아직까지 타고 계신가요? 주위에서들 보면 이제 다른 걸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아. 아예 관두거나 아니면 정말 자전거 그냥 처박아 놓고 정말 가끔 타시거나. 그래서 저에게 누가 입문용 자전거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래블 자전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로드 자전거인데 우선에 타이어가 큰 게 들어가고 로드보다 이제 핸들바 위치가 좀 높고 핸들바가 내 몸 쪽에 좀 가까이 마중이 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탑튜브가 좀 짧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 헤드튜브 각도가 약간 누우면서 이제 휠 베이스가 길어지고 요 이제 이 크랭크 중앙에서부터 여기 이 포크에 이제 바퀴가 끼어지는 요 그 스퀘어 있는 고까지의 거리인데 이 거리가 프론앤 센터. 그리고 이게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핸들바를 꺾어도 바퀴하고 신발이 닿지 않으니까 이제 넘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그 오프로드나 이제 마운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휠 베이스가 길고 이 프론트 앤 센터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굉장히 길다. 이것이 길어지려면 이 헤드튜브 각도가 좀 누워야겠죠. 누워지면 요 탑튜브도 짧아지는 거지. 이렇게. 휠베이스 자체가 길어지는 거야. 그리고 휠베이스 자체가 길어지는 팩터는 두 개가 있어요. 이 각도를 눕히던지 이쪽으로 아니면 여기 요 길이를 길게 만들던지. 그래서 보통 그래블이나 이 로드 자전거들은 이 뒤에가 로드는 한 410mm 정도, 사이클로크로스나 이 뭐 바이크패킹 이런 오프로드 자전거들은 여기가 430, 뭐 445 이렇게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 바퀴도 더 두꺼운 걸 끼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쪽도 이거를 눕혀줌으로 해서 좀 자전거의 안정감을 좀 더해주고요. 발끝에 이 바퀴가 턴했을 때 걸리는 게 이제 토 오버랩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입문자들한테 이런 좀 장점들이 있어서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트렌드가 제조사마다 엔두런스 자전거를 마치 과거의 사이클로크로스의 유전자를 입혀서 나온 것 같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지금 보시는 이 스페셜라이즈드 루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트럭의 도마니, 뭐 캐논데일의 시냅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블로 이런 자전거들은 사용하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 타이어가 35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35 내지는 뭐 38, 40까지도 들어가니까 로드 자전거도 아닌 것이 그래블 자전거도 아닌 그런 느낌으로 해서 많이들 나오고 있고요. 뭐 옛날 버전은 충분히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새 2020년, 2021년 그 이후 자전거들은 그때 새로 디자인돼서 나온 자전거들은 요것들을 다 넓게 해놨어. 타이어에 따라서 도마니 같은 경우는 42를 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도류가 된 느낌. 로드 엔듀런스 자전거가 그래블 쪽으로 많이 갔다지만 이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오프로드 전용 그래블 자전거는 과연 어떻게 지오메트리가 틀린가? 자, 요거 보여드릴 건 다이벌지입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다이벌지죠. 뒤에 여기 서스펜션, 요 앞에도 퓨처샥, 뒤에도 퓨처샥이 달린 다이벌지. 한번 보세요. 얘가 어떻게 달려요? 똑같아 보여요. 그죠? 둘 다 로드 자전거 같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은 크랭크서부터 각도가 변하는 게 없죠. 그냥 두 개가 똑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뒷바퀴가 뒤로 튀어나오는 게 다이벌지죠. 뒷바퀴 튀어나옵니다. 저 이제 뭐 앞쪽으로 가볼게요. 앞쪽도 많이 튀어나오죠. 그 말인즉슨 여기부터 여기 이 휠 베이스 자체가 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니까 여기 폴크 있는데 이 폴크 있는 데가 다이벌지 같은 경우는 요게 다이벌지, 요게 루베. 다이벌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이 누워 있죠. 누워서 얘가 앞으로 마중 나가 있어. 이 말인즉슨 자전거의 안정감이 더해지겠죠. 이 휠베이스가 넓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장애물 같은 거를 타고 넘어갈 때도 여기서 걸쳐지고 그 안정감이 훨씬 더 추가가 되겠죠. 탑튜브가 길어요. 왜냐면 그 레이스용으로 해서 좀 나온 거고 루베는 완전 엔듀런스용으로 위에가 더 올라가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블이라고 해서 이게 다 막 높고 막 앞에가 짧고 막 이런 아저씨처럼 보이는 자전거가 아니고 요새는 이제 사이클로크로스 그래블 레이스 대용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오히려 루베가 오히려 더 릴렉스한 포지션이 나와요. 그죠? 스택도 더 높은 것 같아. 같은 퓨처석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앞에 휠베이스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이게 가장 두드러진 차이입니다. 루베가 헤드비 72.25예요. 요게. 다이버지는 71.75.
그러니까 한 1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0.5도 차이 나네. 54 기준은. 근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여기 앞쪽에서 앞으로 더 튀어나오면서 여기 각도가 이렇게 살짝 더 꺾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0.5도 차이인데 이 정도 난다는 거죠. 0.5도에서 1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선 이 추레일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확실히 앞으로 많이 나간다는 거. 이 로터 차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가죠. 이게 같은 사이즈입니다. 자, 다이벌즈하고 도마니도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마니는 엔듀런스 모델. 확실히 탑 튜브가 확 짧아지면서 위로 좀 올라오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리고 도마니는 그래도 휠베이스가 굳이 비교하자면 도마니와 다이벌지 이 두 개 차이가 나는 것만큼 도마니하고 이제 루베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베가 가장 엔드런스에 가깝고 도마니는 조금 더 다이벌지에 좀 더 가까운 자전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여기서 보면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여기서 다이벌지, 도마니도 요 헤드튜브 각도가 뒤로 많이 누워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마니가 굉장히 그래블에 좀 더 가까운 지오메트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이걸 비교해 보면 이거 이제 루베하고 도마니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죠? 도마니가 루베보다는 확실히 루베와 다이벌지를 비교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루베하고 도마니 그죠? 앞으로 도마니가 조금 더 많이 나오면서 릴렉스하고 그런데 이 탑튜브 길이와 이 스택의 높이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엔드런스 자전거가 그래블 자전거보다 조금 더 릴렉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건 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도마니고요. 도마니가 거의 중간 정도의 딱 그 일반적인 인듀런스 모델이라고 했죠. 보면 이제 타막은 인듀런스와 그 비교했을 때 포크가 앞으로 마중을 나가는데 이제 뒤로 들어오죠. 도마니에서 엔듀런스 이쪽으로 갈 때는 밑으로 낮아지면서 그죠? 앞으로 낮아지면서 얘가 헤튜브가 좀 더 쓴다는 거. 요게 뒤쪽으로 휠베이스가 좀 작아지는 거지. 요게 좀 안으로 들어오죠. 바퀴 하나 정도. 바퀴 두께만큼 안으로 들어옵니다. 같은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탈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느껴져요. 요 큰 차이가 요겁니다. 이 위아래 여기 그러니까 이 스택의 높이 요거는 뭐 스페이서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요 탑튜브 요거는 이제 스템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도 스템을 긴 걸 써버리면 그만큼 보완이 돼서 큰 자전거를 타는 효과가 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요건 자전거가 그 자전거의 캐릭터가 바뀌는 건 요 부분이에요. 이 각도 그리고 요 길이 그리고 여기의 각도. TT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만큼 앞으로 나와 있고 안장이 이만큼까지 나와 있다는 얘기야. 시포스가 이만큼까지 옵니다. TT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전거의 캐릭터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문용이냐 뭐냐를 했을 때 이 지오메트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도 안정감을 주니까 입문자들한테 아무래도 편안하겠죠. 이런 레이스용 자전거를 사는 것보단. 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거는 크로스 바이크는 요쪽 이 BB 쪽이 좀 높았어요. 이게 이렇게 높았다는 얘기야. 왜냐면 밑에 장애물들을 지나가다 보니까 크로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좀 클리어런스를 조금 더 줬었는데 이제 그래블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냥 흙바닥을 가고 뭐 끼껏 해봐야 뭐 자갈밭 정도 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돌을 막 넘어다니고 MTB처럼 이제 그런 험한 코스를 가지 않는다는 생각에 요거를 좀 그냥 똑같이 좀 낮게 낮음으로 해서 무게 중심이 좀 밑으로 더 깔리게 되니까 좀 더 안정적인 라이딩에 도움을 좀 주는 자전거가 돼버렸습니다.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다이벌지 같은 경우는 뭐 MTB에서나 보던 이런 서스펜션을 이쪽에다 슬쩍 들이밀기 시작하더니 이제 대놓고 이제 풀 서스를 들어갔죠. 트랙 같은 경우도 아이소 스피드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들어가 있고요. 요 앞에는 없앴죠. 요번에 신모델은. 옛날 모델은 앞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만 디립다 무겁지. 근데 요거 새 거는 한 뭐 300g 프레임에서만 300g 정도 가벼워졌다고 하고 뭐 그래봐야 얼마나 가볍겠어요. 제가 전 모델을 갖고 있는데 요새 가벼운 자전거도 많이 나오는데 스페셜라이즈드의 크록스 같은 크로스 이 그래블 자전거는 프레임 무게가 725g이죠. 그리고 S워크가 아닌 일반 모델을 사더라도 825g. 그렇게 가벼운 자전거가 있는데 굳이 트랙을 타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또 요걸 타보면 요 아이소 스피드가 상당히 주는 매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가벼우면서 서스펜션까지 다 가질 수는 없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지 뭐. 그리고 캐논데일 같은 경우도 있어요. 캐논데일은 이제 피봇 시스템이죠. 얘는 이제 레프티라고 레프티 올리버리라고 이제 프론샥인데 30mm 정도 트래블이 있고 이게 또 근데 에어샥이에요. 이제 갈수록 더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오프로드 장비하면 거의 뭐 모든 것을 이제 거의 다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폭스. 제 트럭도 폭스샥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가
F32AX라고 이제 그래블 포크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락샥이라고 또 아시죠? 얘네들도 이제 루비, XPLR이라는 또 그래블 포크를 또 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풀 서스펜션의 로드 그래블 자전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또 나이너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미국에서는 많이 유명한 자전거 브랜드인데 이 나이너 같은 경우는 이 자전거 이름 자체가 매직 카펫 라이드야. 이게 뭐 노래 제목 아니고요. 자전거 이름입니다. 매직 카펫 라이드. 그러니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폭스의 32AX 거기다 뒤에다가는 엑스퓨전 마이크로라이트 샥이라고 해서 50mm 트래블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뭐 그냥 풀샥인데 이건 마운틴 바이크에다가 앞에다가 저 드랍바를 단 것 같은 로드바를 단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아니 뭐 루베나 뭐 앞에다가 퓨처샥 이런 거는 괜찮잖아.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이거는 마운틴 자전거라고 해야지 이거를 그래블이라고 그럴 거면 그냥 마운틴 타지. 아니 하드테일 좋잖아. 하드테일 가볍게 셋업하면은 9km 미만 가능하고 그러죠? 뭐 같은 무게면 물론 MTB가 좀 더 비싸겠죠. MTB를 좀 더 가볍게 하려면 9km에 맞추려면 그러면 막 1,5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근데 편하잖아. 근데 굳이 그래블에다가 저렇게 서스펜션을 넣고 탈 거면 그냥 마운틴 좀 험한 길 안 가면 안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그래블 자전거 얘기만 했는데 아무튼 그래블 라이딩을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 이제 로드 자전거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편안함. 자동차하고 눈치 보고 싸울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뭐 자동차고 멱살 잡고 싸운다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항상 옆에 지나가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것과의 이제 싸움인데 그래블은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편안합니다. 누가 뭐 이렇게 뒤에서 흐르고 뭐 그런 게 없어. 뭐 빠르게 가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재밌게 타다가 누가 이제 험한데 못 올라오면 같이 좀 기다려주고 같이 사진도 좀 찍어주고 영상도 많이 찍고 이제 그런 라이딩. 정말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자,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 좀 달아주시고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블은 뭐 감성이다. 뭐랄까 로드 타던 사람들이 이게 뭔가 크게 벗어나고 싶지는 않고 그 MTB만의 그 왜 박진감 뭐 기술 이런 거 있잖아요. 장기술들 감히 입문하긴 좀 힘들거든. 로드 타시는 분들을 보면이 그렇게 스킬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내가 지금 하는 거와 이제 가장 비슷하면서 뭔가 MTB의 그 도심에서 딱 벗어나갖고 자연과 함께 도로에서 그 차량들과의 긴장감 이런 거 다 싫다 이거지. 그런 좀 아쉬운 거, 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합리화를 해주는 자전거 하나 더 사는데 그런 또 회사들이 그런 걸 또 도와주고 있죠. 이런 무지막지한 마케팅으로 이런 뭐 감성 영상들 올려주고 막 이거 요새는 그래블이 트렌드야 막 이런 게 이제 잘 버무려지면서 이제 그래블이라는 장르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게 또 문화고 또 자리를 잡아가고 또 우리야 뭐 여유 되면 하나씩 또 질러서 타면 좋잖아요. 그죠? 오프로드 시즌이 아니고 오프 시즌이죠. 그러니까 오프 시즌 재미나게들 보내시고요. 오프 시즌에 또 오프로드 타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자주 만나요. 안녕.